여러분, 경제성장률 폭망, 결국 올 것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에요. 1분기도 지금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면 2분기도 마이너스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이 침체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월가의 실전 투자자들이 분석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경제 분석국이나 S&P 글로벌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올 것이 온 거예요. 2개월 연속 침체다. 그것도 마이너스다. 이것은요, 여러분,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월 연속 침체를 하는 것은요, 코로나19의 어떤 창궐 때 2020년 1분기, 2분기 이때 처음입니다. 예, 그때 이후로 지금 근래 들어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때 이후로 2022년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요, 예, 경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물가 관리 잘못해서 미국 경제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8.6%까지 올라가니 진짜 최악이잖아요. 경기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여기 의장인 제롬 파월은요, 경기에 경착륙은 없다. 다시 말해서 침체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5%로 나오니까요, 시장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심각한 침체 때문에 자칫 말입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급속하게 식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속하게 식고 있는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2021년 1분기 6.3% 성장했습니다. 2분기에 6.7% 성장했어요. 그리고 3분기에 2.3%로 떨어지면서 경기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6.9%라는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없다. 예.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힘은 건실하고 앞으로 성장은 계속 이뤄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서서 1분기에 마이너스 1.6%가 떨어졌습니다. 폭락한 거죠, 완전히요. 이게 당초에는 여러분 마이너스 1.4%로 예, 당초에는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잠정치가 한번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5%로. 그런데 확정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 2022년 4분기 6.9%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마이너스 1.5%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꼬꾸라졌느냐, 적어도 말입니다. 7.5% 이상 꼬꾸라졌다는 거잖아요. 6.9% 성장했는데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으니까 완전히 빠진 거잖아요.
7.5%가 꼬꾸라진 겁니다. 그런데 2분기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한 분기가 꼬꾸라지면 그 다음 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분기마저도 2분기마저도 지금 마이너스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너졌다는 이야기.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물가도 일시적이고 경기 침체도 없다. 경기 둔화만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서는 경기 침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경기 침체가 온다면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면 결국 미국 경제 침체, 그러면서 세계 경제 침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까지 몰고 오는 최악의 상황.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표에서도 사실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요.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에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월에 1.7%까지 낮췄어요. 3월 전망에서는 미국이 2.8% 성장한다 했지만 무려 말입니다. 1.1%포인트를 낮춰버렸단 말입니다. 반면에 물가는요. 4.3% 올라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5.2%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모양새로 봐서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모양새죠. 저성장의 고물가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진다는 것은요. 결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고요. 경착륙 다음에는요.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제롬 파월 의장, 연방준비제도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가에 대한 걱정 엄청 하잖아요. 이제 일시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PCE 물가지수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난 아니에요. 아직도 고공행진이에요. 혹자는 3월에 6.6%가 최고였으니까 이제 정점을 지났다. 왜 4월에 6.3%고 5월에 6.3%였으니까 정점을 지났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4월에 6.3%는요. 전년 대비해서 6.3% 오른 거고요. 전월 대비해서는요.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5월에 6.3%는요.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6.3%가 오른 거고요. 그런데 전월 대비로 하면 0.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요. 인플레이션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금리는 계속 올렸는데 그 결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이것이 한꺼번에 된다는 거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말입니다. 미국의 경기 꼬꾸라지는 거 맞아요. 재고 늘어나는 거 보세요. 게다가 전 세계 경제의 어떤 상황도 맞습니다. 꼬꾸라지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제조업체의 재고가
1조 8,700억 달러입니다. 2019년에 1조 5천억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2021년에 1조 7,700억 달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재고는 늘어나니까 소비가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소비가 감소하면 경기는 꼬꾸라진다는 뜻. 모든 게 하나로 만들어져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올 것이 왔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1분기가 마이너스였는데 2분기도 마이너스다. 이거는 뭐 무조건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할까요? 7월 26일 7월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립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빅 스텝을 갈 것이냐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 굉장히 이제 논란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요. 경기 침체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면 빅 스텝 정도로 갈 거고요. 그것도 아니다. 물가가 지금 아직까지 장난이 아니다. 이러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겁니다. 아마 미국도 지금 경기냐 물가냐 여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물가는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안 잡으면요. 정권 자체가 뒤집힙니다. 전 세계 지금 물가 때문에 뒤집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남미나 여기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도 지금 잘못하면 쫓겨나게 생겼어요. 물론 뭐 바로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판이 바뀌었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좌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중간선거가 위험하죠. 그처럼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요. 경기보다는 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75% 그냥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제에는 발작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긴축 발작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강해지면 강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상보다는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초기에는 좀 떨어져 보이다가요. 나중에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1.05%가 올랐어요. 다우산업지수가 321.83을 올렸고요. 그래서 31,000대로 올라선 거죠. 31,097.2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라가는 거냐 여기에는요.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이게 본격적인 상승세는 아니다. 계속해서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시작하자마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신호 그 신호 때문에 계속 떨어지다가 말입니다. 장막판에 가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0.9%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했고요. 99.12를 기록했습니다. 올랐다는 뜻이죠. 11,127.85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요. 여러분 시장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뭐 이 정도고요. 경기 침체의 어떤 파고는 점점 높아진다. 점점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 또 경기 침체는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결국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에 물음표를 안 달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재가 저는 위기로 판단하고요. 또 위기에
예,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직 시작점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위기의 깊이는 더 커질 겁니다. 우리도 주가가 2300 코스피가 2300이 무너졌었잖아요. 장중에는요. 아마 이거 또 무너질 거예요. 또 무너질 겁니다. 2200 모르죠. 2200 밑으로 내려갈런지도. 현재까지는 분명한 것은 2300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위기는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금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위기를 준비해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